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권영주입니다.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사회도 보고 앉아서 좌장도 하고 많이 시키시더군요. 기꺼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자처했습니다. 제가 해드리겠다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그 청라 화재 이후로 여기저기서 관련된 토론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책은 화재 발생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마련한 토론의 핵심은 그러면 화재 이전에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물론 제조사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은 없는가. 그거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이 토론회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심각한데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EV 시프트를 하지 못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포비아를 빨리 극복해서 우리가 그 시장을 좀 선점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당한 절박함이 있어서 우리 토론회가 많은 시사점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항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느끼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해는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분들과 패널 및 토론 참가자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분께서는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수원 무 국회의원 이 행사를 주최하신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 손명수 의원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은 박석정 ASET 대표 고맙습니다. 김영환 탱크테크 사장님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홍기철 상무님 고맙습니다. 전기차 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님 나오셨어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장보윤 박사님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한상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혁 자동차 정책과 서기관님 오고 계십니다. 소방청의 나영훈 국립소방연구원 박사님. 여러분 이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염태영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색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인데 대토론회에 어울리게 대회의실을 빌렸는데 사실은 추석 연휴 직후고 또 주말을 끼고 시작되는 날이고 그래서 대토론회 이름을 붙였지만 모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회의실을 적은 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 예약이 돼 있어서 남은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걸맞은 대회의실을 빌렸는데 이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시기는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높은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아주 주요한 언론기관에서 많이 오셔서
홍보는 잘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토론의 내용들은 아마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관련되는 기관에서 다 나오셨으니까 오늘 토론의 내용 중에는 상당히 많은 유익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무엇보다도 신환경교통수단이고 또 우리 탄소 중립 시대에 꼭 필요한 교통 대체, 녹색 교통 수단 이런 것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요즘 전기차 화재로 인한 공포심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아마 위험하다고 하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공포감을 갖게 하는 이런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그렇다고 줄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전기차에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있는지를 여러 번에 관련되는 그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해보니까 화재 발생률은 화석 연료차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실제 현재까지는 팩트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그 왜곡된 느낌도 있고, 한편으로 또 전기 충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한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갖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서울시장이라든지 몇 분에 대한 원망이 저는 좀 있습니다. 사실 이걸 정확한 팩트를 알고 국민들이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9월 9일인가요? 9월 6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전문가들과 각계 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긴 한데 아직까지 국민들의 공포심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전기차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고 그리고 기술적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우리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 발생 이후의 대처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배터리 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고체 전해질 기술, 그리고 아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관과 또 업체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도로 위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토위에 많은 의원들이,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국토위 소속이고 전기차 관련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세요. 근데 아마 저한테도 몇 분 전화 왔는데 명절 끝에 지금 지역 행사들 다니고 있어서 대부분 못 오셨고,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교통 전문가이신 손명수 의원님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훈기 의원님이 같은 상임위가 아닌데도 여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고 일부러 어제부터 저한테 꼭 여기 참여해서 자신도 한 말씀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해 주신 공동 주최해 주신 분과 오늘 이 일을 갖고 이후에 상임위 활동과 또 국회 활동을 해 주실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일을 사실은 권영주 교수님이 계셔서 가능하게 됐어요. 저하고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TV, 라디오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친분이 생겨갖고 앞으로 전기차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가 돼서 이와 관련된 정책 대안을 만들자 하는 의기투합돼서 하게 됐는데, 권 교수님이 우리 박석적 대표나 김영환 사장님 이런 분들을 잘 섭외해 주시고 또 홍기철 상무님, 김성태 회장님, 장보영 박사님, 한상진 교수님, 김혁석 의원님, 나영원 박사님 우리를 같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실질적인 예방책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태영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은기 의원님도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말씀 하셔도 됩니다.
예, 저 인천 남동을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저는 그 상임위가 과방위 소속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공동주체는 다 국토위 소속 위원님들인데 제가 염태영 의원님 전부터 알고 너무 존경하는 위원님이고 오늘 주제가 다들 너무 관심 있는 주제예요. 저희도 이제 지역구에 가면 전기차 화재 후에 가장 관심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인천 서구에서 화재가 났는데 또 인천 더욱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공포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전기차가 진흥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어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번 기회에 이런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하면 그 전기차 산업도 진흥이 되고 또 국민들도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가 지금 대단지인데 지하에 전기차 충전소가 한 100몇십 개가 있는데 그걸 지상으로 옮겨야 돼.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 의원님들 다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이제 인턴 유튜브 중계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토론인 것 같고 여기 배터리가 중심이지만 아까 얘기한 뭐 충전소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론자가 아주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구성을 잘하시고 정말 대토론에 걸맞는 구성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전기차 산업도 활성화되고 우리가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또 이용하고 주민들이 공포감을 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좀 실질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 토론회 준비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 행사 사회를 가끔 보거든요. 이럴 때마다 이렇게 모든 인사말이 끝나면 바로 뭐 하죠? 사진 찍습니다. 손명수 의원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용인시의 손명수 의원입니다. 사실 빨리 발제 듣고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이 국회 행사를 하면 오신 의원들이 꼭 다 한마디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핵심이 늦어져가지고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기차는 저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는 이미 대세잖아요.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고 우리가 이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거기에 자율주행 기술 모든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미래 자동차가 혁신적으로 바뀔 건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면서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용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다 옮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데 신축 아파트는 이미 지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축 아파트들은. 그런데 이거를 지상으로 옮긴다는 거는 우리 도시 이 소위 아파트라고 명칭되는 이 소위 그 집합 주택 형태에 대한 변화를 아예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이게 포비아를 만들어서 마치 충전도 50%만 해라, 뭐 지하에는 충전 시설 자체를 하지 마라, 주차를 하지 마라, 이거는 너무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배터리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자체 기술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배터리가 곧 나올 거고 지금 있는 배터리도
그런 쪽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는 다른 차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진압 기술을 또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이거를 아예 대지 마세요, 충전을 하지 마세요 하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발제 잘 듣겠고요. 또 토론을 통해서 이런 앞으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팩트가 전달이 되고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이어져서 우리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전기차가 국민들에게 과장되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오늘이 그런 계기가 되는 첫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전고체 전해질 적용 방안 화재 원천 억제를 위해서 ASET의 박석정 대표께서 발제를 간략하게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SET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박석정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선 저희의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자랑하고 또 어떻게 같이 솔루션을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좋은 방향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주제에 맞게요. 화재 원천 억제를 위한 고체 전해질 적용 방안이에요. 사실 고체 전해질 그동안 너무들 잘 모르셨는데 기존의 화재 문제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야기 나오면서 꿈의 전지 그런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야 된다고요.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고요. 우선 이 장표는 최근에 너무 이슈화가 됐던 대형 인명 사고들입니다. 사실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기자동차 전지 화재, 사실 청라지구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한 대가 터졌는데 1000세대 이상 되는 대형 아파트의 모든 자동차들이 피해를 입고 그 위에 사시는 수천 명의 이런 입주민들도 재산상의 손괴를 입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스프링쿨러를 꺼놨다든지 뭐든지 뭐 비명이나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충전 중이지도 않았고 그냥 잘 며칠 동안 지하 주차장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거든요.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차에서 화재가 났을까? 사실 그런 데 원천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지 생산업체의 화재 발생.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배터리 3사라고 얘기하는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등 대기업들도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셋업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소형 화재들은 사실 있었어요. 하지만 자체적으로 대기업들은 자체 소방시설이 있고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내부 진압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적당한 사이즈 회사들이라 얘기할까요? 약간 중견기업 정도? 참 애매하죠. 자체 소방관이라든지 자체 소방시설을 가지지 못한 곳들. 하지만 2차 전지 산업이 점점 근로화가 되고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또 가장 잘하는 기술이 되다 보니까 여러 후발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대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급속하게 2차 전지 생산 라인만 계속 키우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생기는 2차 전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전지 화재 원인은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덴드라이트 형성을 위한 내부 단락으로 위한 열폭주 발생. 사실 최근에 기사거리들 보면 항상 이 한 문장이 항상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덴드라이트가 뭔지, 그리고 열폭주는 뭔지, 단락은 뭔지. 사실 단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쇼트거든요. 우리 쇼트는 다 아세요. 근데 단락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거든요. 쇼트가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2차 전지는 배터리를 구성하는데 양극, 분리막, 음극
그리고 리튬 이온이 이동하기 위한 액체 전해질 이런 네 가지 구성품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 분리막이라는 부품이 양극과 음극에 리튬 이온만 이동을 시켜주고 전류는 흐르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막아주는 역할하는 분리막이 뚫리는 게 첫 번째로 덴드라이트 때문에 형성된다고 얘기해요. 이 덴드라이트가 뭐냐? 바로 리튬 이온이 아니라 메탈화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분리막을 이 덴드라이트, 리튬 이온이 리튬 메탈화 되면서 조금씩 성장해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분리막을 뚫게 돼요. 그러면 쇼트가 발생하거든요. 쇼트는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건데 리튬 메탈은 금속이잖아요. 금속은 전기가 너무 잘 흐르죠.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양극과 음극에 전기가 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단락이 나면은 이런 스파크가 튀듯이 작별한 이런 불꽃, 스파크 전기 큐알류가 치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요 보이는 분리막이 녹아내립니다. 그 온도에 약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현재 양산 중인 분리막은 PPP 분리막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PET 같은 그냥 일반 고분자입니다. 저희 고분자 열에 녹이면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녹으면서 그 사이에 분리막이 점점 더 벌어지면서 더 많은 전류가 통합니다. 전류가 통하기 시작하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 열의 임계점에 있는 저희 액체 전해질이 가연성 물질인데 일정 온도 이상 노출이 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셀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옆에 있는 배터리 팩 안에는 보통 한 100개 정도의 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셀에도 계속 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재가 난 한 개의 셀에서 온도가 100도 이상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배터리도 똑같이 그 노출이 되면서 분리막이 녹기 시작하면서 또 연쇄 화재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배터리 전기자동차 한 대에 보통 1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는데요. 이 100개의 셀이 순차적으로 계속 터지고 그 화재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시간씩 걸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런 수지상 우리 덴드라이트 형성되면 화재가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전해액인데요.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전해액은 리튬 이온이 염이 용해시켜서 리튬 이온을 잘 이동하게 해주지만 인화성 물질이면서 가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 같이 전해액의 90% 정도 차지하는 이런 물질들이 다 카보네이트 계열인데요. 대표적으로 DC라는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 같이 불을 내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하나의 팩의 무게에 액체 전해질 양이 20% 정도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100kg 정도 되는 배터리들을 꼭 많이 해가지고 롱레인지의 셀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20kg은 액체 전해질이거든요. 그럼 20kg의 이런 가연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름 20kg 태우려면은 엄청 오랫동안 우리가 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은 연쇄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이런 가연성 물질, 이런 카보네이트계 액체 전해질 다 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기술이 세계 1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2차 전지의 이런 문제들, 이런 화재 문제라든지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꿈의 전지를 만드는 일들을 지난 5년 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모식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모식도가 기존에 저희가 양산되고 있는 리튬이온 2차 전지의 모식도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지라고 하기에는 전고체 전지고요. 사실 전고체 전지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모식도에서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은 분리막이 액체 전해질과 분리막 두 가지가 없어지고 고체 전해질 막으로 바꾸는 겁니다. 간단해요. 기존의 분리막은 PPP 분리막으로 고분자였는데 거기에 리튬 이온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고요. 그거 두 가지의 기능을 한 가지로 합쳐서 고체 전해질 막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액체 전해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리튬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막의 기능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고체 전해질막이 종용되면은 화재 위험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내구성이 떨어지고요. 100% 충전을 쓸 수 있었던 게 나중에 한 80%까지 떨어지면은 20%는 리튬 이온 상태가 아니라 리튬 메탈 상태가 되거든요. 그 리튬 메탈들은 대부분 이런 분리막을 뚫고 양극과 음극을 만나러 가게 돼요. 하지만 여기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전지는 분리막이 뚫고 만난다고 해도 전기가 통합니다. 하지만 분리막 자체가 고체 전해질이다 보니까 그 열 온도가 난 열 온도를 이 산화물과 이런 보이시는 같이 고전자, 고분자가 잡아줍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쇼트라고 얘기하는 그 쇼트 상태에서 멈추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꿈의 전지의 안정성을 갖는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명을 다해서 죽습니다. 그 죽는 당시에 쇼트가 나서 대부분 죽는데요. 그 쇼트가 났을 때 화재로 이어지는 게 현재의 리튬이온 전지의 일반적인 형상인데 그런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 쇼트로 50V, 볼테이지가 4V에서 0V로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수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서는 전지만 개발을 하지만 그 위에 BMS나 팩 단위에서 이런 전지를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들에서 안정적으로 이 셀이 죽었구나 해가지고서 알람을 떨어주고 그럼 그 알람을 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다시 전기자동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차세대 전고체 전지가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싸질 수도 있고요. 기존의 공정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꿈의 전지로 에너지密도를 높이는 바로 이런 음극 시드 그리고 리튬 메탈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메탈 전지가 또 이야기 나오면 머리가 아프세요. 리튬 금속 위험하다 그랬는데 리튬 금속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고체 전해질막을 쓰면은 리튬 금속 전지를 사용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산화물 고분자 복합계 전고체 전해질막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고체 전해질은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 크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들이 갖는 이런 원천적인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적인 문제점들을 저희는 산화물과 고분자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우리말로 복합계라고 하죠. 복합계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미차성 우순이나 롤트롤 공정이 적용 가능해서 기존의 2차 전지 생산 라인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리막을 바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분리막으로 얘기하는 전고체 전해질막을 세계 최초로 상온이온 정도도 1mm 지멘스의 3레이어 구조를 갖는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 제품을 현재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있어요. 실제로 당사의 부품이 적용된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정말로 안정성을 갖는지요. 최근 기사에서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앞에서도 의원님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충전율이 높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오버차지거든요. 일반적인 배터리 셀은 컷오프 볼테이지로 의해서 종합을 충전할 때 한 4V 정도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상 충전을 하면은 리튬 이온이 리튬 메탈화가 되면서 쇼트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시는 것 같이 8.5V까지 충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보이신 게 바로 8.5V까지 충전을 하면은 리튬 이온이 이미 리튬 메탈화가 되면서 분리막에 쇼트가 났지만 화재로 이어지지 않고 아무런 이슈 없이 셀이 안정적으로 이제 컷다운 볼테이지로 내려온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배터리 열 노출되면 터진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시는 것 같이 130도에 노출을 시켜도 실제로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배터리 화재 없이 안정적으로 셀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지금 이런 기술들을
앞으로 원천적으로 우리 배터리 3사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전기 화재에 있어서 2차 전지 원천적인 기술들의 문제를 같이 솔루션으로 해결하고 초도 제품은 저희가 한 내년 말이나 2026년 상반기 정도부터 양산을 시작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ASET의 기술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그 대학교 화학 시간 같은 느낌이었죠. 쉽게 보면 불 안 난다, 그거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어서 그 화재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죄송합니다. 김영환 탱크탱크 사장님께서 약 한 7에서 8분 정도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본 회의를 위해서 부산에서 새벽 5시 기차를 타고 올라온 탱크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환입니다. 앞에 박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전기차 배터리가 불이 안 나면 가장 좋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불이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빨리 꺼질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맞춰서 제 제품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 드리랭스라는 제품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지금 소방관들이 소방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소방관들이 소방 호수 이외에 총 5가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 먼저 사격 분사 장치로 화재 차량 아래쪽에 배터리팩을 겨냥해 배터리를 냉각하기 위한 쌍방향 방사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에 지시포 씌워 공기를 차단하고 불이 더 번지는 걸 막습니다. 1차 진화를 마쳤지만 재발할 위험이 있는 그다음에 상황. 차를 인양하기 위해 지게차, 견인차 곧바로 이동식 소화수조에 담근 뒤 차량이 마지막으로 소화수조를 쓰거든요. 진화용 소화약제가 없는 전기차 배터리에 통상 소화수조를 쓰고 배터리의 기포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 보통 한 3일 동안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보시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을 쓰게 되면은 5가지 장비를 저희 제품 하나로 올리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일반적인 내용은 얻는 거 하도록 하고요. 그 왜 아주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물을 사용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유럽의 DNV라는 기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에어로젤이나 뭐 분말이나 여러 가지 소화약제가 있는데 물이 가장 성능이 좋더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서도 이런 지시포나 이런 그 분말 소화기 대비 주수 소화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건 테슬라 매뉴얼입니다. 배터리에 물을 뿌리라고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NFPA 855 코드인데 ESS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도 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라 화재 이후로 몇몇 지자체에서 리튬 소화기를 배포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이 실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배터리 소화기가 어떤 검증도 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어떤 소화기로서의 어떤 그런 소화 성능을 발휘 못한다는 공문을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물이 가장 배터리 화재에 가장 좋은 소화약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간통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이런 그 배터리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차체를 배터리 케이스를 매우 튼튼한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다 조립한 이후에 수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약재를 뿌린다 하더라도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소화 용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아마 양양에서 발생된 화재인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 버스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돌아갔는데 8일 뒤에 재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배터리 케이스를 간통을 해서 물을 집어넣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게 실제 배터리 케이스의 단면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플라스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냉각을 할 수 있도록 냉각수가 흐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mm를 간통을 하면은 안에 냉각수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면은 저희 제품을 발생된 차량 근처로 이동을 하고요. 핸들을 연결하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을 차량 하부로 밀어넣고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수를 주입을 하면은 내부에 특수 터빈이 있어서 회전력으로 배터리 케이스를 전공을 해서 내부에 물을 주입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운용하는 영상입니다. 보통 이제 소방관들은 이렇게 이제 소화복을 입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는데 장갑이 상당히 투박하죠. 그래서 40의 소방호수 연결하고 투박한 장갑을 끼더라도 쉽게 핸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킥커플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최대 6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차량 하부에 집어넣고 높이를 맞춘 후에 소화수를 집어넣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 제품은 설치를 하고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감전될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제품이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전기차 현대차의 지원 아래 실제 전기차 화재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은 GV70 배터리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배터리에 열 패드를 붙여서 발화를 시키고 이 발화된 화염이 전기차 내부로 내장재까지 확대된 이후에 1차적으로 소방관이 진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터리에서 계속 재발화가 되다 보니까 화염이 계속 발생되었고 이때 저희 제품을 투입을 시켜서 진압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나입니다. 코나는 LFP 배터리인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LFP 같은 경우는 실제 배터리 발화는 되게 어려운데 발화가 되고 나면 상당히 큰 폭발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영상은 두 가지 준비했었는데 저희가 EV 시리즈 아이누니 다른 차량도 한 4번 정도의 실차 시험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신뢰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누 제품은 소방관이나 특수한 사람들 쓰지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겠나 라는 이런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동식 이외에 고정식과 이동식을 추가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고정식은 말 그대로 주차면 슬라브 밑에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동식은 여러 대의 주차면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고정식인데요. 다른 전기나 에어의 힘 없이 단순 수압만으로 구상이 되어서 전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신규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랫폼 형태로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현재 서울청사에 저희 제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동식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건 이동식 개념을 설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어떤 신뢰성적인 측면에서는 고정식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 제품이 레일을 타고 화재가 발생된 차량으로 이동해서 진압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나 전기 없이 순수 수압만으로 작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작동 영상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캐비넷 안에 있는 숨어있던 저희 제품이 나와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일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압 힘으로 부상을 해서 부상한 이후에 전공을 해서 소화수를 주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런 화재를 제어, 진압, 소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기존의 G10라든지 소화소주 같은 경우는 화재를 제어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제 소화를 하는, 그래서 아예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관통을 하는 소화 설비는 외국에 몇몇 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이런 유럽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300바의 에어라든지 무게가 무겁다라든지 상당히 저희가 충분한 외국 제품을 비교했을 때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실제 제가 수습 때 보니까 아직 인천 청라의 주민분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피난처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제는 이도록 마치고 가고요. 이제 지정 토론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 패널을 참석해 주신 분들은 본인 성함들이 있으니까 착석을 해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겁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겁나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타겠어. 중고차로 내 팔 거야.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또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당장 전기차 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 저 전기차 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님께서 사용자를 대표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한 번씩 말씀하실 때마다 시간은 가급적 2분 이내로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태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전기차 사용자협회 김성태입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전기차를 2014년부터 타고 있고요. 만 10년이 됐습니다. 전기차를 지금 여러 번 바꿔서 5번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최근 인천 청라 화재 사건으로 전기차 혐오가 굉장히 만연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차주들과 일반 차주들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은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입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금지하는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가 화재가 잘 난다는 인식이 이미 국민들한테 퍼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전기차를 타고 그 병원에 예약을 해서 환자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금지했기 때문에 진료를 못 보고 돌아오는 그런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공항에서 주차를 하려고 김해공항입니다. 전기차에서 주차가 안 돼서 비행기를 놓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이제 8월 말에 이 입주자 대표회가 끝나면서 입주자 결의를 통해서 전기차를 탄 입주민은 전기차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다 져야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행 각서를 써야만 입주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서 주차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는 심지어 저희 아파트 입대위에서도 의결이 돼서 저희 아파트도 저도 이제 이행각서를 써야만 아파트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약간 배터리 산업을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만 나와 있고요. 오늘 발표하신 주제도 전고체 배터리 같이 뭔가 미래의 뭔가 산업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전기차 사용자가 벌써 66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어떤 실효성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국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60만이라는 적지 않은 국민이, 물론 4천만, 5천만이라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수지만 저도 그렇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를 일찌감치 타고 이 전기차를 탐으로써 친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회에서 더 나아져서 이런 부분을 좀 입법을 통해서도 아니면 정책을 통해서도 좀 차별을 받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나는 불안하다, 나의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정부가 범정부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김혜혁 서기관님께서 이런 대책은 만들었습니다라고 혹시 답변을 줄 수 있는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의 김혁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9월 6일에 저희가 국토부를 포함해가지고 산업부, 환경부, 그리고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전기차 화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크게 전기차 안정성 확보, 그리고 지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화재 대응 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을 이 세 가지를 크게 골자로 해서 우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사전 인증을 받게 하는 일종의 형식 승인 제 형태의 그런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거에 가장 지금 현실적인 기술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이기 때문에 이런 BMS의 기능들을 좀 더 보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기능들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앞으로 좀 더 주차 중이라든지 이럴 때 화재 감지를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기 위한 R&D라든지 표준 마련에도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와 같은 충전 시설 안정성 확충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하 주차장 말씀하셨던 이런 주차하는 진짜로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불안, 그리고 또 같이 생활하시는 입주민들의 불안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점검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 및 지하 주차장 개선과 같은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방 장비 확충, 그리고 화재 대응 능력 강화, 전기차 화재 신고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화재 대응 능력 강화,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응 방안들도 마련을 하고 있고, 보도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현재 발표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더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면서 이 산업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한 그런 혐오라든지 이런 포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부분 사후에 관리에 초점이 좀 맞춰 있는 것 같고, 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이제 정부 대책이잖아요. 제조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홍기철 상무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혹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의 홍기철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전고체 얘기나 딜렌서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아까 화재가 원천적으로 안 나야 되는 게 가장 저희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이고, 그러면 그 화재가 안 나는 배터리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화재가 안 나는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에 이후 얘기가 이제 현재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가 화재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박석정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단락 쇼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인 거고, 그 쇼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는 배터리의 어떤 제조성 불량이 향후의 진행성으로 그 진행이 되면서 후행성 단락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물리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한다던가 했을 때 단락이 나는 경우,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왔고 앞으로 더 이제 기술 고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선은 그 진행성 단락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지 않게 하려면 설계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고, 설계적으로 완벽성을 기해야 되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왔고 앞으로도 고도화를 시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량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불량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게끔 배터리 제조사나 자동차 OEM이 얼마나 많은 거를 걸러낼 수 있는 품질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해왔고, 지금 이번에 이제 기아 자동차죠. 기아 자동차에서 화재가 났었던 EV6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60만 대가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에는 보통 BS에는 400개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60만 대면 2억 4천만 배터리가 만들어서 밖으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하나의 분량이 나왔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분량이라는 게 굉장히 작죠. 하지만 바깥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면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또 하나의 대책이 되겠죠. 그걸 좀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BMS 진단이라고 하는 기능 고도화를 활용을 해서 잡아 나가야 되는 거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라는 게 나기 한참 전에 그냥 조금이라도 불량의 기미만 있으면 잡아내는 거, 그게 이제 사전 예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잡아내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거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다가오면 그거를 막는 거는 아까 전에 화재가 났을 적에 뭔가 드릴렌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꺼야 되지만, 그걸 끄려면 이제 적정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누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 불났네. 요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감지해서 빨리빨리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BMS에는 화재가 났을 적에 고객에게 고객님의 차가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감지를 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는 체제가 있는데요. 그 체제를 활용을 하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소방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 화재가 난 장소에 갔을 적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골드타임을 확보를 해서 소방관 분들께서 빨리 접근할 수 있게만 해주면 그러면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인 거고 요약을 하면 불량이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고 불량이 나오면 진행성으로 발현되는 것들을 사전에 최대한 빨리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도 빠져나가면 결국은 화재가 나는 타이밍을 아주 빨리 알려서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 방법이 미래형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갑자기 그 품질 원칙의 대가 3원칙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불량을 만들지 마라. 불량을 만들었다면 반출을 시키지 마라. 반출을 시켰다면 최대한 즉시 빨리 회수하라. 이게 이제 주란 박사의 품질 3원칙인데 어쨌든 제조사 관점에서는 불량을 최소화하는 QC에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출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화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저도 전기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 차가 손상되는 거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로 인해서 제 삶 옆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러면 제 차나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진압이 될 수 있는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소방청의 그 나영원 박사님께서 대체 이거 어떻게 네네 질문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논의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조사들은 화재가 발생을 했을 적에 이제 그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했고 무엇이 문제가 돼서 발생을 했는가를 하죠. 그거와 동시에 따지는 거는 이 화재가 발생을 한 게 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파가 됐는가도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보험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데 결국 일단 생각은 화재가 발생을 한 원인, 특히 주차 중에 발생을 한 원인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원인과 전파에 관련된 내용에서 누구의 책임 소재인가를 갖다가 따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 내용을 이제 관계 부처 포함해서 그 관계 기관 어떤 그 자동차 OEM들이 모여서 좀 얘기를 해보고 논의를 해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다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가 24년 초부터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거에 빠졌습니다. 기존의 전기차가 2010년대 초부터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의 이제 주위에 왔었죠. 그래서 한 15년여 동안 이제 성장을 해오면서 기존에 이제 혁신과 얼리 어댑터 분들께서 많이 구매를 하시고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자각 수용자층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또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캐즘이 왔죠. 캐즘이 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성능이나 주행거리나 내가 아직 난 만족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더 기대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세상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안전성인데,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어떤 그 지식이나 잘못된 어떤 정보에 의해서 포비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천 청라권이 이제 소방에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인천 청라권이 자동차 벤츠라고 하는 차 한 대에 의한 단독적인 파급력이었느냐를 갖다가 먼저 따졌어야 되는데 매스컴을 먼저 탔죠. 두 번째는 잘못된 인식, 충전을 하면 과충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그렇기 때문에 충전율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화재가 난다는 건 무서운 일인데, 그 전기차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파급력이 너무나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초기에 이제 막 퍼져나가다 보니까 포비아를 조장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미 상황은 여기까지 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방안, 그거를 여러분을 진정시킬 수 있는 다음 방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예. 추가적으로 논의해볼 필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비아도 진압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진압에는 실질적으로 화재 진압도 해야 되잖아요. 이어서 계속 우리 나영훈 박사님께서 그 효과적인 혹시 대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소방연구원의 나영훈 연구사로 갑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전기차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포비아가 확대되는 측면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이걸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포비아의 밑바탕에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범람하기 때문에 가속화시킨 원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건데, 불을 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을 시키는데, 팩트를 말씀드리면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만 출동한다면 소방대원이 불을 끌 수 있고요. 지금까지 발생된 전기차 화재 건수 중에 대부분은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을 끄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뭐 7시간, 8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 통계를 보시면 올해 보시면 3시간, 4시간 안에 다 불을 끕니다. 더 빨리 끄면 좋겠죠. 더 빨리 끄면 좋겠지만, 이 전기차의 화재 특성상 그렇게 빨리 끄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빨리 불을 끄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빨리 꺼라라고 계속 이렇게 다그치시면 소방대원들이 위험해집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끄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금 어차피 그 하루 동안은 화재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실 겁니다. 그러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불을 진압하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끄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소방대원의 안전도 생각을 해주셔서 조금 늦더라도 전기차 화재가 좀 끄기 어렵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청라 화재를 보시면 사실 소방대원들이 투입이 됐다면 불을 껐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에 도출이 됐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 시설에 전기차나 일반 차량의 화재 안전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토론회를 가면 제가 어떤 토론회를 갔더니 저기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님들이 오셨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충전율을 제한했더니 우리가 전기차를 하나 둘 보면서 충전율을 봐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전기차 화재가 끌 수는 있지만 쉬운 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토대로 좀 안내해 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대피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대피하지 마시고요. 저희 소방청 또는 소방서에 연락을 하실 때 어떤 차종에서 불이 났다, 어떤 위치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 소방대원들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지자체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식 소화덮개나 뭐 어떤 설비들에 대해서 보강 또는 보완하려는 대책들이 많이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장비들이 있다, 그럼 쓰지 마시고 그 장비들을 소방관이 쓸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가까이 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마 그 소장님들의 이제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인천 청라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소화 설비들이 잘 되는지 작동을 체크해 주시는 게 아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요청드리려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한상진 교수님께 이제 좀 여쭤볼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 포비아도 있고 구매를 주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학 전공의 한상진입니다. 사실 제가 친환경 차의 탄소 중립 영향 이런 연구는 최근엔 제가 열심히 안 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급 확대가 당연히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방향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생산 방식도 뭐 또 다른 이슈이긴 하겠지만 일단 친환경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는 많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교통학 안에서도 교통 안전을 주로 연구하고 있어서 이런 안전공학적인 차원에서 이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도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의 안전만으로는 우리가 이 청라지구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 신차 안전도 평가에서 얘기하는 별점 평가 스타 레이팅을 배터리 화재 예방 부분에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차 안전도 평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차가 출시가 되면 연식, 차종에 따라서 정면 충돌에서 탑승자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를 별점으로 평가하는 거죠. 5스타면 굉장히 안전한 차고 1스타면 위험한 차가 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함이고, 실제로 이런 신차 안전도 평가가 차량 제작사에게 좀 더 안전한 기술을 많이
보급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뭐 안전벨트, 뭐 경고 표시 등, 뭐 에어백, 뭐 ABS 뭐 이런 기술이 지금 거의 디폴트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차 안전도 평가가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와 유사하게 배터리에서도 어느 제조사의 몇 년에 나온 배터리는 5스타, 어떤 건 4스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점수화해서 별점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얘기된 BMS와 관련된 성능은 어느 정도냐, 얼마나 잘 오감주율이 떨어지느냐, 뭐 건주율이 정확하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충격 후의 화재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뭐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고온에서 발화가 일어날 텐데 어느 정도 온도에서 일어날까. 그 다음에 지금 청라 등 사고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전기차 사고 화재는 최근에는 보면 연기가 대부분 먼저 나고 그리고 있다가 발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연기만 났을 때는 화재가 확산될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대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골든 타임하고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발생 후 화염 발생까지의 시간 뭐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 될 것 같고, 열 폭주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확산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 제가 알기로는 지난 청라의 그 벤츠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파라시스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는 배터리인지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제작사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다면 신차 안전도 평가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안전과 관련 화재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공이 어느 정도 평가에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산하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라는 것을 최근에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서 이런 배터리 성능 평가, 화재 예방 평가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이슈는 사실 캐즘에 걸린 상태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캐즘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이 수요가 예전보다 좀 확 줄었다는 신호인데, 아마 화재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텐데 이 배터리의 스타 레이팅은 그렇게 보면 국제 표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관련해서는 제조사 연식 타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원인 분석을 같이 공공과 제작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충전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BMS 성능이나 화재 확산 예방과 관련된 스타 레이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을 전기차가 이용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저로서도 말이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은 조치인데요. 뭐 우리가 TV에서 보면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왜 확산되었냐? 이거는 사실 전기차 발화도 문제이지만 더 큰 것은 지하 주차장에 사용된 재료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 스펀지성으로 이 배관을 다 칭칭 동여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하철의 의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섬유 소재는 원천적으로 못 쓰게 막았거든요. 우리한테 전기차의 이 포비아 현상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하 주차장의 발화 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터리 안전등급제 말씀하셨고요. 진짜 충돌 안전도 등급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다가 발화 물질을 가급적 없애자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NCAP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24년 올해부터 이미 BMS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세계 최초고요.
그리고 그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구동 충전지 상태 상시 감지의 성능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 발생 신고를 주차 중, 운행 중, 그리고 충전 중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구동 충전지 정보 저장 데이터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하고, 그리고 총 그 별등급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올해 그 평가하고 있는 차량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이 결국엔 전기차 그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구동 충전지가 이제 밑에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까 연석이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배터리에 충격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차 화재 안전성이라는 분야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많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도 좀 많이 참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토론회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저 장보영 박사님이 아직 멘트를 못 하셨습니다. 그 장 박사님의 멘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 하나 딱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장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초대받기로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캐즘이나 뭐 포비아나 뭐 지하에 놓느냐, 옥상에 놓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론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인 것은 원천적으로 어떻게 불이 나지 않겠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쇼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가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 딱 두 개의 질문만으로 대답만으로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관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기술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정도를 고민해봤고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미래의 기술이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것도 실은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저희 나라는 물론 ASET도 있지만 대기업 3사를 중심으로만 이런 기술 개발들이 일어난다는 게 실제 시장에 빠른 진입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을 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BMS에서 우선은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불이 나기 전에 BMS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루에도 수많은 서로 다른 화재 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하고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현대에서도 오셨지만 실제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배터리 그 실제 이력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물론 이제 회사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뭐 요즘 아시겠지만 AI도 많이 개발이 발전이 돼 있고 수많은 기술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예방 기술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조금만 공유를 해주신다면 아마 예방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플로어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가장 먼저 드셨으니까, 일단은 그 답변자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 답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아니면 논의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홍기철 상무님께 궁금한데, 현대차에서 주로 발표를 할 때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의 화재가 적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 디젤 그리고 노후된 상용 디젤 1톤 트럭을 중심으로 화재가 많은데 사실 관리가 잘 된 승용차를 기준으로 5년 이내 3, 40년 된 이런 누적된 내연기관이 아니라 5년 이내 신차, 승용차를 기준으로도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화재가 적다고 통계가 잡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박석종 대표님께 2026년 양산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27년, 일본 같은 경우에도 25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한 시점인데 양산화되는 제품에 대해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물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석정 대표님께서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3사가 이야기하는 전고체 전지는 황화물계가 좀 많이 앞서져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2027년이나 30년에 이야기했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황화물계를 쓰지 않고 산화물과 고분자를 하이브리드화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빠르게 상용화 가능하다고 한 게 기존의 분리막을 저희가 개발한 산화물 고분자 하이브리드 복합계 전고체 전해질 막으로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부품에서 분리막을 빼고 저희 전고체 전해질 막만 교체해도 원천적으로 화재 안정성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홍기철 성우님. 예, 질문 주신 내용은 전기차의 화재가 적다라는 통계가 적당한 얘기인 거냐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통계가 나오는 숫자는 팩트가 전기차가 적죠. 화재율이 적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거리나 어떤 사용을 했었던 연식에 비교하면 아직은 그 통계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라는 것이 사용을 오래 한다고 해서 화재가 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배터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 불량의 요인이 있었고 그 불량의 요인이 나중에 발현이 되는 거가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는 충돌, 여기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이 고갈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얘가 자기의 기능을 상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BMS로 걸러내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통계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전기차가 현재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화재 비율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혁 선생님. 예. 일단 그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 통일된 그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좀 협의를 하고자 하고 실례로 그 서울에서도 이제 주차장의 그런 충전률 관련한 그런 것들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에 이제 충분히 의견 수렴하도록 권고하도록 이제 공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플로에서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오버가 돼서 제가 그럼 딱 한 분만 말씀하시죠. 네. 지금 원래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인데. 고맙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입니다. 남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주택의 화재 예방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배터리가 폭발하는 과정에서 그 옵가스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발해서 화재로 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하나 궁금한 거예요. 홍기철 실장님께서 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쭉 들어보니까 전부 배터리 그 자체에 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미래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당장 발생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의 그런 우려 사항들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났을 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IoT 저희 정보통신을 할 건데 IoT 센서들을 이용하는 방안들을 좀 구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스가 발생하면 바로 센서로 그 차량 밑에서 확인할 검지할 수 있잖아요. 네네. 검지가 되면 즉각 바로 그 무선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사무소 또는 소방청으로 전달이 되고 거기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들이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사전에 예방 감지 그러니까 화재 자체를 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징후를 캐치해 가지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박석정 대표가 발주할 때 어떻게 화재가 가는지를 그 슬라이드 PPT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시면 별도로 여쭤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홍기철 상무님 지금 IoT 센서 통해 가지고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배터리에 이상이 있으면 그 감지를 하고 그 차량에 다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고 물론 모든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법인차나 이런 어떤 공용으로 쓰는 차들은 누가 차주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이 차의 사용자인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도 문자를 드리고 알려드리고 전화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능을 이제 더 확대, 개발, 고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대토론회인데 정말 대토론회 같아요. 일단은 뭐 여기서 토론을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 내용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계실 거니까 여쭤보시면 되고요. 일단 토론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